여러분, 부동산 시장의 안정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안정이 될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을 해왔습니다. 여기다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그때쯤이면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분명히 8월 말 9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가 돼서 안정이 안 되니까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을 이렇게 가볍게 내뱉을까요? 그 가볍게 내뱉은 말 때문에 시장은 혼탁해지고 혼란이 가중되는데 왜 이러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만 하더라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키겠다. 안정이 됐습니까? 안정이 됐냐고요? 지난달에 했습니다. 안정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청와대 이호성 경제수석입니다. 이분은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이분의 말이 바뀐 건 아니고요. 청와대의 어떤 기조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연말 연초에 매매시장 안정될 것, 매매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 줄 것, 이거 둘 다 안정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둘 다. 여기 최근 버전입니다. 최근 버전. 그런데 그전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8.4 종합대책이 이제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전월세 시장은 연말까지 안정이 될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이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담당이죠. 여기도 8월 말에서 다음 달 초가 되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말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이야기가 연말 연초론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연말 연초. 8말 9초론에서 연말 연초론으로 바뀌었어요. 8월 말이나 9월 초에 전세시장이 안정된다고 하더니 안정은 개뿔을요. 안정은 안 되고 더 혼란만 가중되니까 이제 말바꾸기를 한 거예요. 말바꾸기. 저는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신뢰의 위기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제목을 그 거짓말 이제 안 믿어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바뀐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신빙성이 있는 건지, 그것조차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다. 이제는 신뢰가 없다. 이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야말로 거짓말만 일삼는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8말 9초론이 딱 깨지고 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또 핑계거리대요. 내로남불. 여러분 다 아시죠? 내로남불 어떻게 됐는지? 저금리 탓이다. 참, 저금리는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 다음에 계절적 요인이다. 지금 이사철 아니냐? 그러면 그런 예상을 왜 했을까요? 그리고 세대 분화가 많이 되기 때문이다. 주거 문화가 변하기 때문이다. 참 웃기는 소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전 정권 때문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만 소환시킨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도 소환을 시켰어요. 참 웃기는 짜장입니다. 웃기는 짜장.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연말 연초론이라고요. 과연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까요? 어느 누가? 당장 말입니다. 지표로도 봐도 그 말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실래요? 지표가 이렇게 오름차선이에요. 오름차선. 11월 9일 날인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5에 105, 지방은 103.5, 예, 서울은 98.7이에요. 100을 넘어서면 이게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100을 넘어서면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국토연구원이면 국토교통부 산하입니다. 거기에서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지난달이 132.4예요. 132.4. 그 전달이 120.4입니다. 9포인트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심리지수는 더 많이 부동산이 오를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거나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거나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지표조차도 그들은 안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안 보는지도. 실제 말입니다. 안 올랐다 하지만 매매심리지수 중에서 최고로 높은 데가 어딘가 부산이잖아요. 예, 부산 중에서요. 부산에 삼익비치가 있습니다. 전용 131제곱미터. 이건 47평형이에요. 지난달 29일에 20억 9천만 원에 팔렸어요. 20억 9천만 원이요, 여러분. 작년 11월에요. 9억 9,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올랐어요? 1년 만에 11억 올랐습니다. 11억. 배가 오른 거예요. 100%요.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방도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두산 위버 더 제니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용 157제곱미터입니다. 여기는 지난달 말에요. 18억 5천만 원이에요. 18억 5천만 원. 지난 6월보다도 6억 1천만 원이 올랐어요. 6억 1천만 원. 6월보다도. 그야말로 난리가 아닌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지 도대체 근거가 뭐예요? 무슨 근거로 도대체 연말 연초에 지금 집값이 안정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 이게요 심각하다고 제가 느끼는 건 청와대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지금 다 똑같거든요. 연말 연초로 가는 거는요. 수치를 갖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렇게 자꾸 정치에다가 말로 이야기하는 경제는 100% 수치만이 통하는 겁니다. 수치가 없는 경제는요. 그거는 말짱 도루묵 경제예요. 의미가 없어요. 뭘 도대체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신뢰가 다 깨질 수밖에요. 딱 하나만 보자고요. 딱 하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딱 하나. 이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 사실은. 제가 매매 수급 지수니 전세 수급 지수니 뭐 매매 심리 지수니 부동산 시장의 심리 지수 아무 의미 없어요. 내년에 공급이 뚝 떨어집니다.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내년에 44.7% 감소합니다. 2020년에도 48,758가구 올해 적어도 5만 가구 정도는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26,940가구예요. 뚝 떨어집니다. 공급이 이만큼 떨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까요? 저는 지방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이 폭탄이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까지 저도 나름 예상을 해놨어요. 대신에 똘똘한 한 채는 계속 떨 거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지방조차도 지금 안 떨어져요. 지방조차도. 지방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의 아파트 값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지금. 이게 정책이라는 게 그야말로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일파만파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부동산 이거 떨어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할지 못할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걸 했을 때 파장이 어떻게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정책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정책 전환이 없는 한 과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란 말을 쓸 수 있을까요? 당장 공급만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은 정책 전환으로 쉽게 말하면 거래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나 혹은 법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건을 내놓습니다. 게다가 재건축
실거주 의무기간 이거 없애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이 또 늘어나요. 죽어도 안 하려 하잖아. 이런 거요. 왜 안 하려고 하냐.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대. 참, 저는 미치는 게 그거예요. 경제에서 무슨 일관성을 따집니까? 경제라는 건요. 시장이 결정을 해요. 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를 만나서 가격을 결정한다니까요. 정책의 일관성이 뭐예요? 그러면 차라리 북한처럼 집 지어서 그냥 다 나눠주지 그래요. 일관성이라면 지금처럼이 또 그 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경제에 대응하지 못한다. 꼰대가 따로 없죠. 꼰대가. 예, 꼰대 정책이 결국은요. 나라를 망가뜨린다는 거 왜 모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나서서 희망 고문하고 근거도 없이 연말 연초에 부동산 시장 안정된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참 답답합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